말도 안 돼. 진짜 한국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거지? 여기 한 여대생이 관광객들이 북적거리는 경복궁 앞에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서 있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첫날 외국인들을 위한 투어를 하고 있는데요. 갑자기 이 여대생이 투어 중간에 까무러치듯이 놀라며 믿을 수가 없다는 얼굴로 가이드에게 이것저것을 묻습니다. 별것 아니라는 듯 이야기하는 가이드의 표정이 여대생은 너무도 충격적이라는 표정입니다. 심지어 너도 나도 이런 광경은 처음 본다며 다른 관광객들도 몰려와서 난리가 났는데요. 과연 이 여대생은 난생 처음 방문한 한국에서 무슨 일을 겪은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한국과 세계를 이야기로 연결하는 한국이 세계다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울기도 웃기도 하는 우리는 모두 이야기를 사랑하는 존재들이라고 하죠. 오늘의 이야기 귀 기울여 들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탈리아 볼로냐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대학생 모니카입니다. 저는 얼마 전 제가 재학하고 있는 대학의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신청했는데요. 이탈리아의 기업들은 학창시절에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것을 선호하고 교환학생을 다녀오면 나중에 취업 준비를 할 때 경력에 넣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에겐 굉장히 중요한 기회였습니다. 교환학생을 신청하면서 선택할 수 있는 나라는 아시아권 나라들이었고 그중 일본과 한국을 고민하다 오랜 고민 끝에 한국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예전부터 일본에 꼭 한번 가보고 싶었지만 방사능 문제가 매우 심각해 보여 아무래도 마음이 불편한 면이 있었죠. 서류 심사 끝에 제가 교환학생으로 뽑혔는데 예상치 못한 부모님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왜 하필 한국이냐며 한국은 둘째치고 아시아에 대한 이해도 자체가 없는 부모님은 어디에 붙어 있는지도 모르는 나라에 갔다가 위험한 일이 생기면 어쩌냐고 저를 뜯어말리셨죠. 특히 부모님은 안전 문제와 일상적인 생활 수준을 걱정하셨는데요. 외국에서 그것도 아직 어린 여학생인 제가 위험을 겪을 때 누구의 도움을 받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선진국인 유럽 나라들에 비해 아시아권은 아직 후진국인데다가 한국도 다를 바 없다는 것이었죠.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본 한국은 결코 그렇지 않다고 항변은 했지만 저도 한국에 대해서는 그렇게 잘 알고 있지는 않았기에 솔직히 걱정과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하기로 한 교환학생을 포기할 수는 없었기에 저는 부모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제 결정을 따르기로 마음먹었죠. 길고 긴 비행을 거쳐 한국에 도착한 저는 비행기에서 내리면서부터 그만 눈앞에 펼쳐진 상황에 엄청나게 놀라고 말았는데요. 일반적으로는 보통 비행기에서 처음 내릴 때 곧바로 아스팔트 활주로에 발을 디디기 마련인데 놀랍게도 한국은 계단과 버스가 비행기에 연결되어 있었고 모든 승객이 그곳으로 탑승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태어나 살면서 정말 처음 보는 그 버스는 엄청난 길이를 자랑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한국이 처음인 듯한 다른 외국 승객들도 갑자기 나타난 버스의 위용에 발걸음을 멈추고 놀라워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뭔가 당황한 듯한 저를 유심히 살피던 한국인 승무원분께서 다가오시더니 이 버스를 타면 곧바로 인천공항 게이트로 도착한다며 친절히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저는 너무도 신기한 장면에 취해 이 버스를 타라고요? 라고 되물었는데 상냥하게 웃으면서 맞다고 하더군요. 저는 이 순간부터 조금씩 저와 부모님의 걱정과는 다르게 한국은 꽤 괜찮은 나라가 맞지 않을까 하는 은근한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버스로 인천공항 게이트에 도착한 순간 눈앞에 펼쳐진 인천공항의 모습에 다리에 힘이 풀려 쓰러질 정도의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탈리아의 공항과는 전체적인 외관의 규모 자체부터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압도적인 크기의 인천공항은 그 내부에서도 작은 쓰레기 하나 보이지 않을 만큼 깨끗했고 심지어 저희가 도착한 공항 내부에서는 무인 청소 로봇이 공항을 청소하는 모습까지 볼 수 있었습니다. 이탈리아의 공항도 정기적으로 청소를 하기는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깨끗하지 못하고 자주 청소를 하는 편이 아니라 구석에 쓰레기나 먼지가 눈에 잘 띄곤 하는데요. 한국은 이러한 청결과 관련된 문제가 전혀 없어 보였죠. 하지만 한국의 놀라움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생활할 대학의 기숙사로 이동을 해야 했는데요. 대학에서 보내준 안내문에 따르면 공항에서 서울로 운행되는 버스들이 여러 편이니 그 버스들을 이용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출발 시간이 적혀 있는 버스 시간표가 있었는데요. 전 이 버스 시간표를 정확히 믿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사는 이탈리아에서는 버스 터미널의 출발 시간이 나와 있긴 하지만 예약을 미리 해도 운행하는 버스가 갑자기 취소되었다고 문자가 오는 경우도 많고 예약된 시간에 맞춰 버스를 타러 갔는데 버스 회사에서 좌석수보다 더 많은 사람을 예약받아 놓는 통에 앉을 자리가 없어 타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더 황당한 건 전광판에는 멀쩡하게 운행 중이라는 표시가 떠 있는데도 버스 운행이 취소되었다는 문자를 받은 경우도 있죠. 운행이 지연되는 경우는 흔한 일이고요.
그래서 저는 급하게 이동하지 않고 인천공항 안의 카페에서 여유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적당히 알려준 시간에서 20분 정도 늦게 가면 버스가 있겠지 하고 여유롭게 정류장으로 내려가 보니 좀 이상했습니다. 버스들이 굉장히 정교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니 느리고 굼뜬 이탈리아의 버스들과는 좀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안내 데스크에 물어보니 제가 탈 차는 이미 공지된 시각에 출발했고 다음 버스가 곧 오니 그 버스를 타면 된다고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버스가 제 시간에 맞춰 운행되는데 만약에 승객이 시간을 못 맞추더라도 여러 대 운행되니 오래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는 친절한 설명도 덧붙였죠. 완전 충격적이었습니다. 버스가 지연 운행을 하지도 않고 게다가 버스를 놓쳐도 문제가 없도록 다음 버스가 여러 대 운행되고 있다니 저는 금세 도착한 너무나 쾌적한 버스를 타고 부드럽게 미끄러지듯 서울로 이동하며 반짝반짝 빛이 나는 한강과 하늘 높이 솟은 건물들을 열심히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한국에 대해 잘 몰라 걱정하고 계실 부모님께 바로 전송해드렸죠. 이렇게 넓고 쾌적한 도시가 서울이라는 것을 부모님께 한시라도 빨리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보낸 사진과 설명을 들은 어머니께서는 이탈리아의 방송에서 전해준 동양의 모습은 이렇지 않았는데 크나큰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고 하시더군요. 마침내 아름다운 캠퍼스를 가진 한국의 대학교에 도착해 기숙사에 짐을 풀었는데 생각해보니 가만히 방 안에만 있는 것이 너무 아까웠습니다. 방금 도착한 놀라운 나라 한국에 대해서 하나라도 더 보고 듣고 알고 싶다는 생각이 가득했죠. 장시간 비행의 피로감은 한국의 새롭고 놀라운 모습 덕에 벌써 다 회복된 것 같았습니다. 검색을 해보니 가까이에 경복궁이 있었는데 외국인들을 위한 영어 가이드 투어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얼른 예약하고 서둘러 경복궁으로 향했죠. 눈앞에 펼쳐진 경복궁은 이탈리아에서는 절대 찾아볼 수 없는 고풍스러운 곡선을 간직한 멋과 오묘한 고급스러움을 지닌 아름다운 궁이었습니다. 가이드의 안내에 따라 예쁜 한복을 입어보고 한복을 입어본 덕에 경복궁 무료 입장까지 하게 되었는데요. 한복은 그 어떤 드레스보다 아름답고 반짝여서 제 기분은 날아갈 것만 같았습니다. 마치 한국의 옛날 얘기에 등장하는 선녀가 된 것 같았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랫배가 갑자기 싸하게 아파오는 것 아니겠어요? 낯선 이들과 함께하는 투어인데 예민하게 굴기는 다소 민망한 상황이라 일단 저는 말없이 주머니를 뒤져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한 동전이 있는지 찾아보았는데요. 한국에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돈을 쓰지 않아서 동전이 있을 리 없었습니다. 제겐 비상용 신용카드와 공항에서 환전한 원화 지폐밖에 없었는데 맙소사 정말이지 절망적이었습니다. 이 위급한 순간에 동전이 없다니 오장육부가 뒤틀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옆에서 같이 투어를 하던 관광객에게 동전이 있는지 도움을 요청하며 식은땀을 흘리기 시작했는데요. 때마침 표정이 좋지 못한 제 얼굴을 보고 가이드가 어디가 아픈 것이냐며 말을 걸어왔습니다. 인생의 위기를 경험하던 저는 결국 화장실이 너무 급한데 제게는 한국 동전이 없다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가이드는 아니 왜 말을 안 했냐고 바로 화장실로 가면 되지 않냐면서 저를 직접 공중화장실 앞으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저는 너무 황당했죠. 대체 어떻게 화장실을 들어가라는 것이냐며 동전이 없다고 소리치며 다급한 마음에 그만 화를 내고 말았는데요. 그런데 가이드는 한국의 화장실은 동전이 필요 없다며 급할 텐데 빨리 들어가라는 충격적인 말을 했고 저는 그제서야 한국의 공중화장실 앞에 동전을 넣는 자판기가 없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탈리아에서의 경우 길거리뿐만 아니라 식당이나 백화점 등에서도 화장실을 이용하려면 화장실 앞 자판기에 동전을 넣어야 화장실로 들어가는 잠금 장치가 열립니다. 가끔은 돈을 받는 사람이 지키고 있는 곳도 있죠. 놀라운 나라 한국은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데 전혀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급하게 배를 부여잡고 들어간 한국의 화장실은 더욱더 충격적이었는데요. 무료 화장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의 화장실은 이탈리아의 화장실과는 차원이 다른 청결함을 보이고 있었고 심지어 손을 씻는 세면대 옆에는 이탈리아에서 볼 수 없던 액상 비누와 건조기까지 설치되어 있더군요. 놀랄 것은 이것뿐만이 아니라 화장실 내부의 모든 칸에는 무료 화장지까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급하디 급한 불을 끄고 세면대로 나와보니 온수가 온천처럼 펑펑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무료 화장실인데 노숙자나 지저분한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았죠. 저는 이러한 모든 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무료인데도 노숙자 등의 사람들이 존재하지 않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큰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이러한 화장실을 사용하는 것이 그저 그런 일상적인 생활이듯 손을 씻고는 자연스럽게 핸드드라이어를 사용해 손을 건조하고 있었고 심지어 화장실에서 따뜻한 물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에 대해 놀라지 않는 사실은
한국이 이렇게나 부자인 나라였나 라는 생각마저 들게 만들었죠.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탈리아의 공중 화장실에서 따뜻한 물이 나온다면 길거리에 있던 모든 노숙자들이 몰려들어 물이 나오지 않을 때까지 사용을 했을 것인데 한국은 이러한 걱정은 되지도 않는 듯 화장실 세면대에서 따뜻한 물을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더군요. 화장실에서 나온 저는 가이드에게 한국의 공중화장실은 원래 이렇게 좋냐면서 질문을 건넸고 같이 투어를 다니던 사람들에게 빨리 한국의 화장실을 이용해보라며 들어가 보라는 조언까지 했습니다. 호기심에 한 번씩 화장실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들은 저와 똑같이 충격을 받은 반응을 보였고 살면서 이렇게 공중화장실이 잘 되어 있는 나라는 처음 본다며 놀랐죠. 하지만 가이드는 이러한 화장실은 한국에서도 그저 평범한 수준이라며 더욱 믿을 수 없는 말을 했고 저는 이탈리아와 한국의 인프라 수준이 이렇게나 차이가 났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에 자괴감까지 몰려왔습니다. 한국의 수준 높은 화장실에서 편안히 일을 마친 저는 그 후 재미있게 경복궁 투어를 마치고 한식 체험을 투어의 마지막 프로그램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처음으로 먹는 한식이라 기대가 가득했죠. 길거리를 걸어 서울에 있는 한 한식집으로 향했는데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저의 뒤에 있던 한 아저씨가 부주의하게 넘어지는 소리가 들렸고 안타깝게 그분이 착용하고 있던 안경이 산산조각 나는 사고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갑자기 발생한 사고에 모두 당황해서 웅성거리는 것도 잠시 가이드가 빠르게 달려와 넘어진 분을 일으켜 세우고 병원에 갈 정도인지를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넘어지며 조금 긁힌 정도가 다였지만 문제는 안경이었습니다. 아저씨께서는 시력이 몹시 나쁜 탓에 안경이 없으면 자신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죠. 안경이 없으면 남은 여행을 즐기기 힘들 것 같다고 했죠. 너무나 곤란한 얼굴로 괴로워하는 아저씨를 보며 저도 마음이 불편했는데 가이드는 문제없다는 듯 조금만 걸어가면 안경점이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안경점이 있고 없고를 떠나 안경이 부러졌는데 안경을 새로 만들고 받으려면 시간이 꽤 오래 걸릴 텐데 왜 걱정하지 말라고 하지 하는 의문이 가득한 채로 일단 따라갔는데요. 번화가 길거리에 자리한 안경점에 들어가서 저는 믿을 수 없는 설명을 듣게 되었습니다. 안경점의 한국인 직원분은 부서진 안경을 확인하더니 곧바로 해당 안경과 똑같은 도수로 안경을 제작해주겠다며 마음에 드는 안경테를 진열된 안경들 중에서 고르면 15분 이내로 만들어주겠다는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했기 때문인데요. 안경이 부러진 아저씨도 그리고 함께 투어를 했던 저와 다른 외국인들도 모두 웅성거리며 도대체 말이 되는 소리냐고 했습니다. 그 어떤 나라에서도 안경을 15분 안으로 만들어준다는 이야기는 들어보지 못했거든요. 제 옆에 프랑스 사람도 네덜란드 사람도 이건 거짓말이라며 유럽 그 어디에서도 안경을 15분 만에 만들어주는 곳은 없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앞에 서 있는데 어쩌자고 이런 거짓말을 하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가이드는 싱글벙글 웃으며 어서 안경테를 고르라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좋은 사람으로 봤는데 어쩜 저렇게 뒷수습이 안 될 거짓말을 할까 싶었는데 안경이 부러진 아저씨는 우선 속는 셈치고 골라보겠다며 안경테를 골랐습니다. 그러자 한국 안경사는 시력 검사는 지금 곧바로 할 수 있으나 지금은 똑같은 도수로 제작하는 것이기에 검사는 필요 없을 것 같다고 했고 기존에 쓰던 안경알로 시력을 체크해서 최대한 안경을 빨리 만들어주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함께 모여 이 과정을 지켜보던 관광객들도 모두 믿지 못하는 눈치였죠. 혹시나 빨리 만들어주겠다고 하고 돈을 더 받으려는 속셈인가라는 생각에 진짜 15분으로 안경이 모두 완성되는 것이 사실인지 누군가가 궁금증을 참지 못해 질문을 건넸는데요. 이에 안경사는 보통 5분으로도 가능하기는 한데 지금은 보시다시피 사람들이 좀 많아 일이 밀려 있어 15분이라는 더욱 믿을 수 없는 말을 하더군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한국의 안경점은 상상을 초월한 이야기만 하고 있었죠. 웅성거리며 기다리다가 어느덧 15분이 흘렀고 한국인 안경사는 아저씨에게 새 안경을 건넸습니다. 이렇게 빨리 안경이 완성되었다는 것도 놀라운데 더 신기한 건 이 아저씨의 외모가 좀 더 멋있어진 것 같았는데요. 아저씨의 아내분이 놀라서 뚫어지게 살펴보더니 남편의 눈이 더 크고 뚜렷해진 것 같은 느낌이 든다며 마음에 들어했습니다. 아저씨 본인도 안경을 쓰고 거울을 보더니 어딘가 달라진 것 같고 이전에 사용하던 안경에 비해 굉장히 가벼워서 코가 아프지 않다며 굉장히 마음에 들어했고요. 한국인 안경사는 아저씨에게 기존 안경알이 너무 두꺼워서 안경알을 최대한 압축하는 압축 렌즈로 제작을 했다며 믿을 수 없는 말을 건넸고 눈이 뚜렷해 보이는 이유도 이탈리아에서의 안경과 다르게 압축되어 있는 렌즈를 껴서 그런 것이라는 설명을 해주시더군요. 당연히 안경 무게는 가벼워질 수밖에 없고요. 가이드분도 아저씨가 새 안경을 착용한 모습을 보더니 훨씬 눈이 커져서 인물이 산다며 칭찬을 보냈고 아저씨도 아저씨의 아내분도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저는 이 모든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압축 렌즈 기술도 더 좋고 시간도 얼마 걸리지 않았는데 신기하게도 한국의 안경점은 이탈리아보다 훨씬 저렴했는데요. 궁금해하는 저희에게 가이드는 한국에서는 이러한 안경점이 평범한 수준이라는 말을 했고 오히려 안경을 만드는데 한 달 이상이 소요되는 이탈리아 안경점의 상황에 대해 그러면 불편해서 어떻게 사냐면서 깜짝 놀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게요. 한국에서는 당연한 일이 이탈리아에서는 당연하지 않은 이 현실이 조금은 슬퍼지네요. 다 같이 투어를 진행한 각국의 관광객 모두 한국이 발전한 모습은 이런 사소한 안경 하나에서도 알 수 있다며 혀를 내둘렀는데요. 마지막에 방문한 식당은 한국이라는 멋진 나라에서의 첫날을 완벽하게 장식해 주었습니다. 끊임없이 나오는 밑반찬, 로봇의 서빙, 그리고 영양소가 완벽하게 잡힌 한식 한 상은 입이 짧은 저도 한 그릇을 뚝딱 비우게 만들었는데요. 알고 보면 저는 입이 짧았던 것이 아니라 이탈리아의 음식이 맛이 없어서 입이 짧았던 게 아닐까요? 이후로도 저는 한국에서 생활하며 새로 사귄 대학교 친구들과 함께 한국 음식을 이것저것 먹어보았는데요. 이제는 한국 음식이 최고라는 것에 대해 이견이 없습니다. 한식만큼 제 입에 맞는 음식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고국에는 미안한 얘기지만 이탈리아 음식은 이제 생각도 나지 않더라고요. 저는 지금 살기 좋은 나라 한국에서의 마지막 학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오늘은 한국에 왔던 첫날에 가장 인상 깊었던 이야기를 공유하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보내보았습니다. 이탈리아에 돌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저는 오늘도 한국인들의 평범한 일상이 그저 부러울 따름이네요. 더 열심히 공부해서 한국으로 취업을 해볼 생각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